반갑습니다. 우선 뭐 기계공학을 전공한 사람이든 뭐 그렇지 않든 기능사니까 그냥 뭐 여러분들이 칠 수 있는 그런 범위가 굉장히 넓죠. 특히 자격증 중에서 기계 쪽에 가장 많이 현실적으로 사용이 될 수 있는 자격증이 공조냉동 기능사 자격증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물론 공조냉동 기능사 이제 공부를 하려고 하면 가장 기초가 되는 게 우선 공학 기초인 이제 뭐 기초 연력학, 아주 기초적인 내용이죠. 그래서 연력학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열 전달, 열 전달, 히트 트랜스퍼죠. 그것도 뭐 아주 기초적인 내용, 주로 이제 열 전도 대류 복사가 있지만 주로 하는 게 이제 열 전도 정도, 그것도 프리의 가장 기초적인 그런 방정식과 또 뉴턴의 냉각 법칙 쓰는 거 정도, 그것도 뭐 어려운 문제에 속해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거 정도도 잘 나오지는 않고 있고요. 그냥 개념 정도 나오게 되죠. 그리고 이제 뭐 자동제어라는 과목이 있지만 사실 뭐 제어공학이 기계공학에서 깊게 들어가면 전부 뭐 계산하고 전부 뭐 수학으로 풀고 뭐 그렇지만 우리가 기능사 하면서 공부할 그 자동제어는 그 정도 내용이 아니죠. 그래서 뭐 피드백 제어가 뭔지, 그 다음에 제어를 하는 데 있어서 뭐 집중 방식인지 아니면 개별 방식인지라고 하는, 그냥 우리가 그 제어라고 하는 측면에 대한 개념만 이해하면 유추해 낼 수 있는 다 그런 문제들로 구성이 된 것만 나옵니다. 그래서 그것도 어렵지는 않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즘 들어서 산업재해와 관련이 돼서 늘 문제가 되는 게 안전이죠. 산업안전. 그래서 이제 안전관리 문제가 상당히 많이 출제가 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안전관리는 기계안전이라고 하는 산업안전, 그러니까 산업기사 정도에 나오고 있는 산업안전 산업기사도 있고요. 산업안전 기사도 있는데 거기에 이제 기계위험 방지 기술이라고 하는 한 파트가 있죠. 그것도 이제 기사는 5개의 과목으로 되어 있어서 그 중에 이제 기계위험 방지 기술이 이제 그 안전 일반 다음에 첫 번째로 등장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나오는 안전관리, 그 기계 안전관리, 그래서 뭐 위험점 관련된 거라든지 뭐 그런 것들, 그 다음에 이제 수공구의 사용법이라든지, 그 다음에 공작기계의 안전이라든지 뭐 그 정도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도 읽어보면 거의 점수를 주려고 하는 그런 부분에서 출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과목은 접근성이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처음에만 막 냉동 사이클 나오고 그러니까 이게 어려운 거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사실 여러분들이 기능사 시험 준비할 때 시험의 성질을 아셔야 되잖아요. 시험의 특징. 우리가 공무원 시험을 친다, 그렇게 되면 고득점을 하는 게 목표입니다. 그래서 공무원 시험을 공부할 때는 등수대로 자르기 때문에 알다시피 한 개라도 더 맞으려고 지엽적인 것까지 다 노트 정리를 하고 파고들고 이렇게 수험 준비를 합니다. 하지만 이런 자격증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60점 이상만 맞으면 합격인데 왜 그렇게 기준을 왜 60점 이상으로 했을까요? 하는 부분을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것은 산업 현장에 나가서 일해야 할 그럴 사람들이 최소한 갖추어야 될 지식과 그리고 60점 이상을 맞게 되면 혼자서 책을 볼 수 있는 능력은 된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우리 교재를 공부해 나갈 때 다소간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강의하는 저 자신도 때로는 이 내용을 어디까지 정리를 해서 가르쳐 주어야 하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늘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다소간 이해가 좀 명확하게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기출문제 위주로 반복 학습을 하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무슨 내용에 대한 완벽한 이해를 하겠다고 구글에 검색도 해보고 막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물론 필요에 따라서 그렇게
하시는 것이 분명 도움이 되기도 할 겁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는 우리 책에 있는 이 기출 문제를 반복해서 제가 볼 때는 한 3번 정도만 여러분들이 돌리신다면 제가 볼 때는 많이 틀려야 2~3문제 틀릴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고득점으로 합격하겠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이 강의를 차근차근 해 드릴 텐데 강의를 하면서 다소간 빨리 진행하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요. 또 어떤 부분은 좀 강조해서 설명을 하기도 할 것입니다. 그래서 특히 무슨 전기 부분을 좀 강의를 할 때 여러분들이 이제 아무래도 전기에 계산 문제가 좀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은 조금 정성을 들여서 좀 강의를 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기계에서도 열 효율 계산하는 거라든지 그런 계산 문제가 나오면 계산 문제는 제가 철저히 강의를 해줄 것입니다. 왜냐하면 계산 문제는 그 계산 공식에 대해서 완전히 숙지를 하고 있으면 세월이 가도 풀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처음에 잘 배워야 되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제외한 나머지 것들은 이제 여러분들이 틀린 것 위주로 노트 정리를 하셔서 반복해서 이제 보시면 되고요. 또 도표나 이렇게 암기를 해야 될 부분들이 중간중간에 많이 나와요. 중간중간에 많이 나오는데 그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이제 핸드폰으로 촬영을 해 두시고 암기하라고 한 그런 기준 관련된 것들, 그런 것들 암기하시게 되면 고득점 하는데 전혀 어려움이 없다라고 보겠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은 이 책을 공부하실 때 다시 한번 강조하는데 제가 처음에 이제 강의를 한 기초 강의가 있어요. 그래서 그 기초 강의를 보시고 주로 이제 기초 강의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은 연력학 관련된 쪽입니다. 그 사이클 관련이죠. 그래서 냉동 사이클 관련에 대해서 자세히 강의를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냉동 사이클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자세히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열 전달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해 놨습니다. 그리고 몰리에르 선도 있죠. 그래서 압력과 엔탈피로 나타나는 그 몰리에르 선도에 대한 기초 강의를 좀 자세히 해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부분을 좀 자세히 보시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문제풀이 위주로 문제를 반복해서 풀어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도도 종종 나오죠. 배관 관련된 제도도 좀 나오고 그러는데 그렇다 해서 여러분들이 제도 일반을 공부한다든지 그럴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이쪽은 다 배관 관련 제도이기 때문에요. 여기에 나오는 배관 관련된 절대로 범위를 넓히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절대 넓히지 않을 것을 오히려 부탁을 드립니다. 이 책의 내용으로 한정하시고 반복해서 숙지할 것을 그것을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여러분들 이 책을 공부하시면서 반복해서 노트 정리도 하시고 또 철저하게 또 외울 부분 외우셔서 전부 원하는 만큼 득점하셔서 그래도 최소한 합격을 하는데 60점 가지고 합격하면 좀 불안하죠. 저도 여러 기사시험을 쳐보고 그러는데 보통 80점 이상씩은 득점이 되더군요. 그래서 공부를 하시면 다 그 정도 이상은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3회독 정도를 했다 그러는데 80점 이상이 나오지 않는다.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제 경험상 비추어 볼 때 거짓말입니다. 한 2번 정도만 보면 70점 이상은 반드시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려운 가운데 시간 내서 공부하시고 할 텐데 최소한 3회독 하신다고 생각하시고 저와 함께 이 책을 3회독해서 모두 합격하시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화이팅 하시고요. 합격으로 기쁨을 누리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OT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